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네, 오랜만에 라디오 산책인데요. 지금 밤 11시인데요. 네, 근처에 야간 산책을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산책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교육학과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처음으로 듣는 과목이 융합시대 내교육 입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차시 주제 중에 하나가 움직임에 대한 내용으로 합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움직이는데 인간은 왜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임을 바로 하지 못하나, 이런 주제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생물종의 분류적 측면으로 봐도 인간은 동물이고 식물이 아니죠.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입니다. 동자가 움직일 동자죠. 애니멀, 라틴어로 애니마가 움직인다는 뜻.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영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죠. 생명의 시작도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거고,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것이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기능을 쓰지 않을 때 식물, 인간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우리는 동물에서 출발했다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동물 중에서도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 동물이라는 것, 또 원형 동물이라는 것, 또 점점 진화적 관점에서 뇌를 가진 척수 동물으로 이제 영장류까지 가는 거죠. 영장류 아래에 포유류, 포유류 아래에 파충류, 파충류 아래에 또 양서류, 또 해면 동물부터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진화적 측면에서 봐도 움직임의 진화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기의 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총사령탑이 이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니까요. 막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막 태어났는데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아기의 뇌가 총사령탑이니까 뭔가 두개골 안으로 뭔가 신호가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앞이 뿌옇거든요. 시력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야 시력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즉, 아기가 신생아 때는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얼굴을 막 들이밀어도 이게 형체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엄청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예를 들면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도 뇌가 몸과의 이런 신호 전달, 인체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아기의 뇌로 입력되고, 아기의 운동 영역이 막 발화가 돼서 다시 척수를 통해서 운동이 출력되고,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몸에서의 감각 입력, 뇌에서의 운동 출력, 감각과 운동이 주고받는 게 기본 뇌와 몸의 이 신호 전달 메커니즘의 기본이죠. 그래서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운동 뉴런, 감각 뉴런, 기본이 두 종류고, 그것이 이제 연합된 연합 뉴런 이렇게 있다고 배웠어요. BT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요. 그런데 아기의 뇌 입장에서는 몸을 신호를 운동 출력을 내도 몸이 말을 안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렇게 좌우로 뒤뚱뒤뚱, 그 정도의 움직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뒤뚱뒤뚱하고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몸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처리를 막 하면서 이제 운동 피질에 이제 시냅스가 막 형성이 되겠죠. 수초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파충류 단계죠. 파충류의 뇌 보면 거의 이제 도마뱀, 악어 이렇게 몸 전체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의 가장 안쪽을 실제로 파충류의 뇌라고 뭐 아주 수십 년 된 삼위일체설에서도 나오지만 뭐 오래된 이론이지만 기본 안쪽의 뇌가 생명 중추 기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간뇌, 중뇌부터 해서 이런 영역들이 기본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 가지죠. 시상하부부터 해서 다 그런 영역이죠. 핵심은 생명의 핵심 중추 기제가 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기의 뇌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움직임의 영역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유전자적 기반으로 갖고 태어나는 아래쪽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태어난 이후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 과정을 오랜 기간 겪는 특별한 발달 과정을 갖는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의 DNA를 갖고 있지만 유전자의 발현 기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도 단계가 있다고 했죠. 즉 신생아들이 두 발로 걸을 때까지, 그리고 막 덤블링이 가능한 한 3살, 4살 정도의 그 움직임을 주변에 이렇게 조카든 뭐 이렇게 잘 관찰을 해 보시면 인간의 뇌에 아주 특별한 발달 기제,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계에서 일부 사람들은 뇌 공부는 사람에 대한 공부고 사람에 대한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관찰의 핵심은 움직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내재화된 걸 thinking, 생각, 사고라고도 얘기하고, 움직임, 모션이 밖으로 나가는 것, 이 모션, 아웃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감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의 움직임이란 건 뇌를 들여다보는 아주 좀 대표적인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기들은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사지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움직임까지 제어가 되고, 그러면서 이 척수를 통해서 인체 유일한 고속도로죠. 우리가 중추신경계 하면 두개골 안에 뇌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뇌와 척수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그 중추신경계를 기반으로 몸 곳곳에 뻗은 걸 말초신경계라고 하죠. 결국은 인간을, 인체를 이해하는 핵심은 신경계라는 거예요. 신경이 없은 동물도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경계가 생기고, 이렇게 신경계가 생기고, 예전에 신경그물, 해파리 같은 거 생각하면 촉수만 있는, 이후에 더 진화가 일어난 생명체로 가면 이제 신경계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중추신경계가 생기면서 이제 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은 움직임의 진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신생아들이 사지를 쓰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랫배, 이 정확하게 무게 중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어서려고 이렇게 조금씩 하죠. 그러면은 이 순환계와 운동과 우리 호문클러스, 펜필드의 호문클러스 보면 뇌 신체 지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동작들이 뇌 해당 영역의 발달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것이 꼭 예를 들면 신체적 피지컬한 바디의 움직임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결국은 세포의 이동과 세포의 연결과 이런 것도 결국은 보다 마이크로한 세계에서는 움직임이죠. 빛에 반응하는 거, 색에 반응하는 거, 결국은 내재된 움직임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도 그에 맞는 세포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라는 게 밖으로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거는 신체적 움직임이지만 더 안으로 더 마이크로한 단위로 계속 내려가면 세포까지의 움직임도 결국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인체와 뇌를 구성하는 세포 단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거시적 신체적 움직임까지 그것의 진화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에서 우리가 원형 동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 멍게, 뭐 양서류 해서 쭉 이제 동물의 진화를 보면 결국은 세포 단위 하나에서부터 그것이 세포군이 되고 뭐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인간의 뇌의 특별한 발달 과정, 기고 사지를 쓰고 두 발로 서기 시작하고 지구상 유일한 이족 보행이 가능한 그 움직임, 아기가 한 1년을 훈련을 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뇌의 경이로운 이제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기본적으로 아시죠? 오른쪽의 몸의 그 감각 신호는 척수를 타고 왼쪽 뇌의 운동 영역으로 가고, 왼쪽에 수없이 많은 이 감각 센서, 그 움직임들의 신호는, 감각의 신호는 또 척수를 통해서 반대쪽 오른쪽 운동 피질로 가고, 시각도 기본적으로 대칭이죠. 기본적인 인체와 몸의 대칭 구조의 그 엄청난 시시각각 바뀌는 그 신호들, 압력 센서도 있죠. 감각 센서,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두 발로 한 발을 뛸 때마다 바뀌는 이 무게 중심의 변화들, 무게 중심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힘을 주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바닥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무게 중심을 찾을 때 필요한 위치, 압력,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뇌와 몸이 주고받는 그 빛의 속도로, 그렇게 하면서 두 발로 걷는 그 순간, 그 아기의 뇌의 발달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드디어 두 발로 걷는 순간, 그리고 자기 몸에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두 손에 자유로움이 생기죠. 두 발로 걷는 순간. 그러면 그 두 손의 손가락, 그 마디 하나하나마다 제어가 또 발달되는 시간을 갖죠. 도구를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도리도리 잼잼 까꿍 하면서 다 두 손의 이 훈련법이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 그런 또 젓가락의 문화들.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보면 두뇌 친화적 발달 환경을 일상에서 구현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두뇌가 이제 자기 몸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두세 살, 한 3살 정도 되면, 3-4살 정도 되면 뭐 덤블링도 하고 막 이렇게 모든 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2세, 3세, 4세 과정에서 움직임의 조절이 충만해지는 그 과정에서 자기 몸 바깥의 다른 대상과의 주고받음이 생기죠. 모션, 이모션. 그래서 그때가 이제 2단계 정서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이 감정을 주고받는 단계라는 건 결국은 모션과 모션의 주고받음입니다. 상대의 모션을 받을 때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인지 기제가 돌아가고, 또 나의 모션이 나오는 거고요. 공감의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 포유류 단계에서도 기본적인 공감 기제는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사시는 거잖아요. 파충류로 내려가면
공감이라기보다는 생존 모드의 감정만 갖는 거고요. 감정이 이제 주고받는 포유류 단계. 또 영장류로 가면 언어라는 것과 자의식이라는 것의 폭발적인 발달 때문에 단순한 주고받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상대의 기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의 기억 정보. 네. 그래서 제럴드 에델만 같은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이자 인간 뇌 의식 모델의 아주 대표 연구자였던, 지금은 작고를 하셨는데요. 에델만은 동물은 1차 의식을 갖고 네, 인간은 고차 의식을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세, 3세, 4세에서는 움직임의 또 다른 진화적 단계, 네, 감정을 주고받는 단계, 그 다음이 이제 더 복잡한 움직임의 처리 단계인 인지학습 단계로 넘어서죠. 4세, 5세, 6세 정도가. 그래서 약 6세가 되면 성인 뇌의 90%인 네, 뇌무게가 1kg에 육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세 정도가 되면 이제 기본적인 뇌 셋업이 되는 거죠. 신체적 발달, 움직임, 그다음 움직임의 또 다른 진화, 감정의 이모션, 그 다음에 이제 인지사고적 단계까지 신체 정서 인지적 이 기본 골격이 뇌 구성 셋업이 맞춰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잘 쓰고 많이 쓰고 반복하고 몰입하는 것들은 신경망이 강화되고, 쓰지 않는 것들은 이제 약화되고 해서 신경망의 패턴화가 이루어집니다. 12세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면 12세면 성인 뇌 거의 모든 기능을 갖게 된다. 뇌무게도 성인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이제 마지막 접전공사, 네, 전전두엽과 나머지 모든 뇌 기능이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네,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라고도 서구에서 부르는 그 단계, 즉 한 15세 전후가 되면 성인 뇌의 기능을 이제 다 갖추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정도면 되면 이제 성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15, 16세가 지나면 성인 뇌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신라의 그 화랑들 나이가 아마 그때 이렇게 했고, 이제 조혼이라고 해서 그때는 결혼할 나이라고도 했었고요. 뭐 지금도 이제 18세, 19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성인 뇌는 네, 15, 6세까지가 생물학의 발달로 보면 거의 다 갖춘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움직임의 진화,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가서 치매 예방 훈련, 치매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면 이 명제가 가장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이란 건 네,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움직임들 중에서 최적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거라야 되겠죠. 그런데 어릴 적에 최근에는 너무 움직임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걸 가르치는, 다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테크니컬 엑서사이즈, 기술적 운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친다거나 뭐 줄넘기조차 배워야 됩니까? 네, 우리가 그냥 뜀박질, 예전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배워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등산을 가는 게 배워야 되나요? 네, 인간의 움직임이 만약에 가르친다면, 아기들이 막 기고 서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두 발로 서라, 어떻게 하라고, 이걸 모든 움직임을 가르쳐야 된다면 그 아기의 뇌 신경망이 그 길만 막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뇌 신경망의 발달은 기본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이 길 저 길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인데, 특정한 길만 가게 하는, 특정한 움직임만 계속 하게 된다는 거는 안 맞겠죠.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움직임조차 가르치게 하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방식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이 40대, 50대 이상 넘어가면 작년보다는 움직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임은 약화될 테니까요. 움직임의 총량의 그래프는 갈수록 네, 낮아지겠죠. 네, 특별한 의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분 아마 40대 이상 넘어가시면 작년보다 움직임의 총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하려면 네, 그런 움직임의 자극을 좀 더 가져야겠죠. 그래서 뇌를 이해하는, 두뇌를 관리한다. 기본은 움직임이다. 오늘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장 교수의 뇌교육 TV, 네, 오늘 뇌를 이해하는 첫걸음, 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움직임, 모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